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랑 별개로 좀 최근에 이제 개정 예정인 것도 있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좀 이번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관세평가 관련된 내용이고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 수업 들으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PPP 때 저희가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할인과 관련해서 공부를 할때 수량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수량 할인 대신에 추가 수량을 일정 수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거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 그 일정 비율의 물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그 협의의 결정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 내용이 있는데 기본 이론 책에는 169쪽에 나와 있고요. 이 협의회 결정사항 19-01-01이거든요. 만약에 제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치거나 아니면은 그 관세 법령 정보 포털 가서 관세평가 쪽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딱히 찾아볼 필요는 없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자료로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연간 구매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추가로 제공받기로 한 물품의 과세가 결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연간 구매 목표를 달성하면 그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1방법을 배제하고 2방법 이하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10개 사면은 3개를 공짜로 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그냥 10 플러스 3의 형태로 우리가 편의점 가도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 같은 거 있죠. 10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개는 무상이 아니라 이 전체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고, 근데 여기서 1000개 구매하면은 150개 더 주는 이런 150개를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거, 일정 조건이 부합됐을 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거니까 무상으로 수입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협의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과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판단이 나와서 일단 간략하게 보면은 이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그냥 한번 식사하시면서 간략하게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나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소송 경과에서도 1심이랑 원심이랑 이런 데서 다 지금 이 협의회와 동일하게 무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서 1방법을 배제를 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했었고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일정 기준 구매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물품을 공급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10%는 무조건 주고요. 구매 수량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준다라는 식으로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이 협의에 나와 있는 내용과 완전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연간 구매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연간 구매 수량에 따라서 추가 공급 수량이 확정되면은 연간 총 지금액과 연간 총 구매 수량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연간 구매 수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제공될 무상 물품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량이 정해질 것이고, 어쨌든 간에 구매자가 지급한 총액이 있으면은 지급한 총액에서 수입된 물품의 수량을 전체로 다 나누면은 나오는 금액이 그 물품의 최종적인 거래 가격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하는 말은 뭐냐면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이 판결의 주장이에요. 판결의 내용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여기서도 10% 이상으로 제공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적지 않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이 케이스의 특이점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료 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그리고
수입할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죠. 이미 그동안 1년 동안 수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에 이미 그 근본 수입 물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판결의 의의는 연간 구매 수량에 따라 연간 구매 계약에 따라서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경우에 무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법을 배제하지 말아라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PRC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바로 출제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상황을 줘놓고 어떻게 판단해봐라 라고 내보기보다는 이건 약간 관세청이 진 거죠. 관세청이 진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면은 가끔 문제로 출제하긴 하는데, 그냥 제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대법원까지 가서 관세청이 이긴 사례는 그 출제를 하거든요. 이긴 사례는 출제를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이긴 논리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2017년 문제 6번에 IMF 비용이죠. IMF 비용에 대해서 왜 이게 상표권 사용료로 과세되는지 설명하라 라는 거는 우리가 가서 이긴 건데, 우리가 뭐 어떻게 이겼는지 너네가 좀 설명해봐라 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청이 진 거거든요. 관세청이 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출제할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마 본인들은 뭐 억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관에서는 이 협의의 결정 내용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양쪽의 의견을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을, 이러한 간단한 상황을 줘놓고 뭔가 각 과세돼야 되는 의견과 비과세돼야 된다는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한다든지, 그 정도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쪽의 의견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 생각이니까 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실제집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범위가 넓어졌을 때 여러분이 한번 까먹었을 때쯤에 한번 제가 다시 문제화 시켜서 생각해 보고 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관세법은 아니고 뭐 시행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 고시와 관련된 내용도 좀 개정이 있을 건데, 개정된 내용이 뭐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관세평가 관련된 거는 뭐 그렇게 많진 않죠. 뭐 평가 고시 관련된 거는 다 관세평가 관련된 거지만, 시험 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 시행령부터 볼게요. 시행령에서 보면은 우리 그 4반법에서 국내 판매 가격 기초로 과세 가격 결정할 때 이윤 및 일반 경비, 납세자의 이윤 및 일반 경비가 동종 동률의 비율에 110% 이하면 납세자 걸 쓰고 110% 이하가 아니면 동종 동률 비율을 썼잖아요. 근데 이 110%라는 숫자가 이제 120%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납세자의 수용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2023년 뭐 1월 1일부터 뭐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시행령 가서 법제처 가서 시행령 가도 이거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지금 나중에 시행이 되면은 해당 건은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지만 아직 입법 예고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냥 여러분 책에서 이쪽 부분을 가셔서 이 110만 숫자를 120으로 개정될 거고, 2월에는 나올 거예요. 2월에 나오면은 제가 개정된 법령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사실 뭐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 기본서에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특수관계자 간의 증명자료 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원래 그 과태료 부과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료 제출 안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다 똑같죠. 1억 원 이하랑 뭐 계속 하라는데도 안 하면 뭐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과태료 관련된 거는 항상 관세법 시행령의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죠. 뭐 1호부터 막 이렇게 8호까지 재료가 있는데, 그 각각의 자료마다 어떤 자료를 안 냈을 때 과태료가 이렇게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1호도 안 내고 5호도 안 내고 뭐 3호도 안 냈어. 그러면 4천, 4천, 5천 이러니까 1억 2천이 되겠죠. 근데 1억 한도에서 첫 번째는 1억 한도니까 여기서는 1억으로 잘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막 더 많은 게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끄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가 걸렸을 때는 이제 뭐 가장 높은 과태료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별표에 있는 내용이 개정되는 거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과태료 부과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각각의 표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과태료 규정은 이 같은 별표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일하실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 110%에서 120%로 바뀌는 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 규정 개정 중에서 가장 좀 우리 시험에 영향을 미칠 법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기존에 수입항에 도착해서 본선 사역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 관련된 비용으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다가 지금은 발생하는 비용으로 바뀌었죠. 그게 실제 집가격에 가산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입항한 후에 채선료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수입항 채선료라고 하더라도 본선하역 준비 완료 시점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과세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 개선 이유를 보면은 지금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물류 지연 발생해서 채선료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과세대상 채선료도 은근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뭐 유연탄 수입항 채선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유연탄 채선료 관련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징송해서 과세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있었고, 실제 이것도 기출 문제로 나왔었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생각에 17년도였던 것 같은데, 17년도에서 문제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17년도에서 그 물론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문제를 보면 이제 비과세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꿔야겠죠. 지금 규정에 따르면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편했었고 뭐 그랬다라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냐라고 하면은 채선료 등이라고 해갖고 채선료에 추가해서 도선료, 그 다음에 예선료, 그 다음에 강취료라는 이런 비용들이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금 고시를 개정할 거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시도 개정하겠다라고 개정안만 나오고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전후 비교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고시가 많이 개정될 때도 전후 비교표에 있는 내용이 실제 고시가 개정이 될 때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실제 고시가 개정되면은 전후 비교표를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뭐 책에다가 필기를 바꾸고 싶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본선화역 준비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 좀 본선화역 준비가 완료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의미를 이제 본선화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본선화역 준비 완료 통지가 돼서 접안에서 하역 시작하고 뭐 하역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접안하는 것을 옛날에는 좀 그 평가의 기준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거를 땡긴 거죠. 여기를 이렇게 땡겨갖고 이제 땡겨서
이 이후에 채선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항 채선료는 전체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더 편하죠. 옛날처럼 뭐 하나 더 곁다리를 쳐서 판단을 나눠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3개는 제가 여기 첨부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그냥 뽑아서 들고 다니실 필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들 책에다 정리하고 버리시면 될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